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저랑 함께 켈러의 ARCS 이론에 대해서, ARCS 이론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학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켈러라는 학자는 앞에 이전의 학자들과는 조금 다른 특성을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전까지의 모형들은 주로 교수 설계 시 효과성과 효율성에 치중한 교수 모형이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가장 첫 시간에 배웠었을 때 교수 설계의 3대 변인을 배웠었죠. 그 중에서 결과 변인 기억나십니까? 이 결과 변인의 경우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학습 전과 후를 비교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즉, 학습 전과 학습 후를 비교하는 기준은 총 4가지 말씀드렸었죠. 뭐가 있었을까요? 효과성, 그 다음에 효율성 있었죠, 맞죠? 그 다음에 매력성, 안정성 있었죠, 맞죠? 그래서 과연 수업을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수업 전보다 후에 얼마나 많은 효과가 있었냐, 즉 얼마나 많은 학습자들이 어느 정도의 학습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점검하는 게 효과성이며, 효율성은 그 많은 학습자들이 혹은 어느 정도의 학습자들이 어느 정도의 학습 목표를 달성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학습 목표를 달성할 때 투입되는 자원을 분석하여서 어떠한 학습 프로그램이 효율성이 높았는지 낮았는지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전까지의 모형들은 주로 효과성과 효율성 측면과 많이 비교했던 거예요. 전후로 놓고 비교했을 때. 하지만 켈러가 주장할 때는 켈러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매력성이다. 즉, 아무리 효과성과 효율성이 높았어도 매력성이 낮은 모형이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우리는 매력성을 한번 집중해 봐야 됩니다. 도대체 매력성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켈러는 여기에 집착을 했냐? 이 매력성은 수업 중에 느끼는 매력성과 수업 후에 느끼는 매력성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물론 수업 중에 느끼는 매력성, 이 매력성 학습 동기랑 연관되겠죠? 동기, 즉 수업 중에 만약에 학생들이 매력성을 느끼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집중력이 높아진다는 것은 곧 뭐냐면 학습 효과가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물론 매력성이 부족해도 어떤 학습 교수 프로그램은 효과성이 높거나 혹은 효율성이 높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이 학습 프로그램을 시행할 때 집중력 있게 그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된다면 효과성은 더 높아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맞죠?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이러한 매력성은 학습 중에만 느끼는 게 아닙니다. 학습 후에도 연관을 미치죠. 왜냐하면 학생이 어떤 학습 프로그램을 하고 난 이후에 자신이 얻게 되었던 어떤 기능 혹은 지식 혹은 어떤 능력들,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의 매력을 느끼게 되면 스스로 그 느낀 기능, 스스로가 그 습득했던 이러한 기능과 혹은 지식과 스킬과 요소, 이런 것들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겠죠. 이해되죠? 하지만 그게 매력적이지 못했다면, 학습이 딱 끝나버리면 그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매력성이 높아야만 학습이 끝나고도 학습자들이 습득했던 그 결과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다 더 꾸준히 유지해 나갈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켈러는 매력성에 집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학습 중과 학습 후에서 학습자들이 매력성을 느끼게 되면 보다 이 교수 학습이라고 하는 게 효과적, 효율적인 요소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거죠. 자,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 인간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동기유발법이 있을까요? 물론 인간의 마음은 복잡 다양해서 학생의 동기를 항상 유지할 수 있는 단일한 전략은 없을 수밖에 없죠. 학생마다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사고방식도 다르고 심리 상태도 다 다르고 같은 학생도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 학생의 동기를 항상 높일 수 있는
이 효과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교사들이 현장에서 그렇게 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래도 학생은 학생이기 이전에 인간이잖아요. 맞죠,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개인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지만 개개인별로 살아가는 환경도 다르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특수성이 있을 수 있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생물이라는 그 자체는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인간으로서 보편적으로 누구나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욕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욕구를 충족시켜 주면서 어떤 동기를 발생하게 만들고자 했던 게 바로 이 켈러가 주장한 ARCS 이론입니다. 그래서 켈러는 그래도 자기의 어떤 교수학습 모형을 만들었잖아요. 매력성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러면 최대한 이 전략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일반화시켜서 통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물론 그러한 단일한 전략은 없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인간이라는 공통적 특성, 즉 인간이 가지는 어떠한 욕구, 그 욕구를 만족시켜 줌으로써 어떠한 행동을 유발하는 동기 전략을 썼습니다. 이해되죠? 그걸 단 그 절차는 어떻게 했냐? ARCS 이렇게 4가지 단계로 이어진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4가지 단계를 분석하기 앞서서 켈러가 주장했던 이 4가지 단계의 흐름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가 주의 단계죠. 어렵지 않아요. 이 주의 단계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저거 재밌어 보이는데? 이게 주의 단계입니다. 학습자들이 교사가 시행하려고 하는 어떤 학습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수업. 그거에 대해서 주의를 집중시키고 뭔가 관심을 불러일으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 주의 집중을 가장 쉬운 말로 써보라고 하면 저거 재밌어 보이는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저는 다른 유명한 강사분들과 달리 최대한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만들어서 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캐롤이 추구했던 완전학습 모형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어려운 언어보다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평이한 수준의 언어로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수업 이해력은 올라갈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주의 단계는 저거 재밌어 보이는데? 이런 느낌을 학습자한테 줘라 이거죠. 그래서 주의를 자기 쪽으로 만들고 관심을 끌어랍니다. 한마디로 관심을 끌어라. 이 관심을 끄는 방법을 또 3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이건 뒤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단 주의 단계에서는 관심을 끌어라. 이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ARCS는 다 순서가 있는 겁니다. 이 순서를 지켜서 학습 동기를 유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관련성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자 보세요. 이겁니다. 저거 재밌어 보이는데? 하면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학습자가 생각해서 교사가 시키는 걸 하겠죠? 예를 들면 학습지 활동하겠죠. 근데 그 다음 학습 과제에 탐구적 흥미를 가진 학습자들은 그 다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과연 그것이 나한테 도움이 될까를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이해되죠? 재밌어서 한번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 관련성은 뭐냐면 저거 나한테 도움이 될까? 될까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거 나한테 도움이 되겠는데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측면에서든 도움이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면 그 학습을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처음에 관심을 끌고 그리고 뭔가 이 학습하는 내용은 학습자와 관련이 있다고 학습자들에게 인식을 시켜주게 되면 학습자들의 동기는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게 예를 들면 이런 방법이 있겠죠. 진로 측면하고 연관시키는 거. 너가 이거 지금 배우면 네가 원하는 나중에 만약에 소방관이 되고 싶다면 소방관이 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했을 때 학습자들이 그럼 나 이거 해야지 라는 욕구가 상승하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혹은 이런 것도 됩니다. 자, 학습자들 예를 들면 어떤 학습 내용 동영상을 볼 때 학생들 자체가 그 동영상을 만들어 보게 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거죠. 동기 유발 자료로. 자기네들 얼굴이 막 나오잖아요. 수업 시간에. 그럼 좋아합니다. 왜? 나랑 연관이 있는 거니까. 수업 내용이 뭔가 나와 내 친구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런 거 자체에도 학습자들은 관련성이 있다고 느껴서 수업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즉, 켈러는 이렇게 어떻게 이거 나와 관련이 있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세 가지로 나눠서 제시합니다. 다음 페이지 가서 또 세세하게 보겠습니다. 이해되죠? 그 다음 만들어줘야 될 건 뭐냐? 그러면 학습자들이 이제 뭔가 재밌어 보여서 주의를 끌어서 해봤어요. 나랑 도움이 되는, 나랑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그러면 실제로 그것을 해보면서 학습자들에게 다음으로 심어줘야 될 건 뭐냐면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학습자가 어떠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면 학습 동기는 유지되는 겁니다. 막 재밌어 보이고 나랑 연관성이 있어서 했는데 어려운 거야. 그러면 어려워서 실패를 했죠. 그러면 그 학습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딱 저 학습을 그만두려고 하는 성향이 강해지게 됩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반드시 학습자가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을 넣어주면 학습 동기는 계속해서 유지된다는 거죠. 더 커지겠죠. 주의 단계에서 학습 동기를 이만큼 불러일으키고 나랑 관련이 있으니까 더 유지되면서 커지고 학습 동기가 내가 실제로 해보면서 막 자신감도 붙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랑 연관이 된 거죠. 이해되죠? 자신감을 가졌을 때 그 학습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는 어떤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맨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게 satisfaction, 만족감이죠. 이 만족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것 같습니다. 학습자가 학습 후에 얻게 되는 어떠한 결과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물들에 대해서 학습자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그것에 대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불러일으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만족감은 뭐냐면 그러니까 학습이 딱 끝났을 때 학습자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수업 진짜 좋은 것 같은데? 뭔가 학습 후에 얻게 된 어떤 기술들이 나한테 정말 뭔가 쓸모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만족스러워야지 그 다음 학습이 이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국어에 대해서 배웠는데 국어에서 요약하기 방법에 대해서 배운 겁니다. 학습자가. 그래서 교사가 주의 집중시키고 막 학습자 관련시켜서 막 동기를 불러일으키고 계속 성공적으로 요약할 수 있는 방법을 학습자한테 제시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 학습자가 그 요약하기 능력을 획득한 거예요. 그래서 딱 드는 순간에 뭐냐면 내가 획득한 이 요약하기 능력 뭔가 진짜 나한테 정말 필요한 것 같은데 정말 기분이 좋은데 이런 느낌이 들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건 왜 그러냐면 이미 이 학습은 끝났죠. 하지만 이런 만족감이 들어야지 그 다음 학습을 할 때 학습자의 동기가 유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만족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시행된 이 학습과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학습이 쭉 이어오게 되면 이 만족감에서는 이미 학습 프로그램이 끝났잖아요. 맞죠? A라는 학습 프로그램을 시행하면 이까지 동기가 쭉 유지되고 이 만족감이라는 걸 느껴질 때쯤 되면 이 A 프로그램은 끝나잖아요. 맞죠? 하지만 이때 이 A 프로그램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껴야지 그 다음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학습자의 동기가 유발된 상태에서 다음 학습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만족감이 들어야 학습자가 내가 얻은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얻은 이 결과물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하겠죠. 학습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학습자가 얻은 이 결과물을 스스로 유지하고 내가 이걸 갈고 닦아야겠다는 마음이 들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게 바로 만족감입니다. 이해되시죠? 만족감은 다양하게 제공될 수 있어요. 외적 강화도 돼요. 네가 획득한 그 능력 정말 획득하기 어려운 건데 네가 그걸 해내다니 정말 잘했어. 넌 정말 대단한 아이야. 이렇게 보상을 통해서 학습자에게 이런 만족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요. 혹은 학습자가 실제로 자기가 얻은 이 기능을
실행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축구에서 공 차는 슈팅법을 학생이 익혔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 실제 축구를 시켜서 그 슈팅을 해서 골을 넣는 딱 짜릿한 경험을 맛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 체육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이수했기 때문에 내가 이 경기에서 이렇게 골을 넣을 수 있겠구나. 그 상황에서 만족감을 들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만족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켈러라고 하는 사람은 매력성 측면에서 학습자들의 어떤 그 학습 전후 결과를 비교하는 프로그램 모형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 매력성은 학습 중과 학습 후로 나눌 수 있다는 거. 이 점 꼭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켈러는 이 4가지 단계로 이 모형을 더 세분화시켰다. 그래서 attention, 주의를 집중시킨다. relevance, 학습자가 그 학습 내용이 관련성 있게끔 인식을 시켜준다. confidence, 자신감, 학습자로 하여금 자신감을 불러일으켜주고 마지막으로 satisfaction, 만족감을 더 극대화시켜줘서 자기가 얻은 결과물을 지속적으로 자기가 갈고 닦고 유지하도록 만들어준다. 이게 ARCX의 가장 기본적인 흐름이자 배경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제 각 세부적인 단계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제가 강의를 시작한 지 이제 뭐 한 2주 정도밖에 안 되어 가는 것 같은데 많은 선생님들께서 혹은 수험생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더 최선을 다해서 좋은 강의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악스 이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